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주시고요.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메인 뉴스를 진행하고 있고 보도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윤정호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10분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미디어연대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상을 주셔서 알바트로스라는 또 거대한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가 너 골프 그렇게 잘 쳤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다. 좀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은 전해줬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이 암흑한 시절에 애쓰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더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은 애국자시죠. 이 대한민국의 상황, 특히 언론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들, 걱정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이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 역할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이라는 도구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판도 견제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권력이든 재벌이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혹은 종교, 시대정신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우려되는 건 지금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이죠. 언론에 대한. 정권이 교체되면서 입법 권력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특히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권 분립 위험합니다. 비판 아무리 해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지금 곳곳에 민주당 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지금 막강하고요. 여기에 이제 사법 권력까지 만약에 법을 통해서 또 재편이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사법부 장악도 사실은 시간 문제죠. 오늘 대법원이 내란이나 외환이나 이런 재판을 전담할 수 있게끔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법안 그냥 내란 재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게 장악이 되면 사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만이 유일하게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자신을 비판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그리고 부조리를 고발하려는 언론에 대해서 어느 권력이든 편하게 보지는 않아 왔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에는 늘 요구되는 게 있죠. 이해 좀 해라. 같이 가자. 우리 편 아니냐. 국정 운영 발목 잡지 마라. 비판이 아니라 너네는 비난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너네는 편향적이야. 문제적이야. 악의적이야. 의도를 갖고 해. 이런 식의 또 목소리가 나오죠. 비판 언론은 옥죄고 이 친여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겉으로 하는 것과 속으로 가지는 마음이 너무 다른 상황.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죠. 겉으로는 공정, 정상화, 개혁 이런 말 붙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말하는 공정과 정상화는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정권의 우군이 되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초반에는 허니문도 있습니다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고요. 언론에 있다 보면 다 좀 잘 안 보이죠. 뭔가가 이게 잘못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는 거고요.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이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는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그런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게 저희 언론의 역할입니다. 물론 가짜 뉴스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론 책임 강화하자 여기 반대할 분들은 없겠죠. 근데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솎아내는 거 거기에 대한 아무도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질문이나 의제에 대해서는
자꾸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 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 순간 이제 건전한 비판은 사라질 겁니다. 순응하는 언론만 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잘못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책임 안 지고 실패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남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언론을 싫어하는데 이 언론 종사자로서 뭘 할까? 이 부분은 늘 고민되고, 뉴스9을 만들 때도 시사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럼 어떤 걸 택해야 할까? 아이템을 뭐로 해야 하나? 리포트를 뭐로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마다 사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편하겠죠. 그리고 뭐 조용할 겁니다. 근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저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느냐? 왜 이 일을 할까? 나를 위한 건가? 회사를 위한 건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한 걸까? 그 기준점에 다다르면은 늘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발전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부분에서 어렵더라도 목소리를 내므로써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나가가는 길을 좀 택해야겠다. 그래서 늘 기준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밖에서 저희 TV조선은 보수적이다, 뭐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희 시청자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있으시고 거기에 안 맞춰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방송사의 성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JTBC나 MBC가 좌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저희는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이 다양성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보수가 그럼 뭐냐? 그냥 수구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는 스스로 차분하게 고쳐나가는 거지 그냥 이걸 막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탄탄하게 지켜내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정권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보다는요, 권력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한 축을 맡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은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도본부를 책임지고 뉴스9을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그게 사회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오더라도 뭐 충분히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수 언론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TV조선도 그렇고 조선미디어그룹도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상당히 까칠한 걸 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에 대한 부분, 북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의 변화라든지 복지, 인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보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언론 환경, 그 사회 환경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에서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매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셨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종편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유튜브다 이런 식의 인식을 지금 이미 갖고 있고 뭐 되기 전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를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이야기라든지 뭐 자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대처하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인식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편가르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정말 어떻게 언론 정책이 나올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또 TV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뭘 해야 하냐? 단순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든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언론의 역할은 팩트에 충실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거고요. 미래
제한하는 역할, 그거면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언론은 무한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제 기능을 다 하는 것만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정권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고 이제 정통 언론의 길을 가는 것만이 이 위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나쁘겠습니다만 진실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말하는 게 그게 언론이지 그걸 편하게 꼬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권과 싸우자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싸워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으면 조금 쓰러지지 않게 좀 제어를 하고 살짝 속도를 줄여서 그러면 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느리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에 대한 설명들 아까 많이 해주셨었는데 멀리 오래 혼자 날 수 있고 바람이 불수록 더 높이 간다 그러죠. 더 멀리 날아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 상황이 딱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을 둘러싼 바람이 결국 순탄치는 않습니다. 순하지는 않고요. 형식의 위기, 권력의 압박, 신뢰의 위기 다 같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그런데 여러 겹의 파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골드미디어, 방송, 신문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에게 다가오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려고 합니다. 외부 요인으로 뭐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도 믿지 않는 언론이 되면 그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못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는 그런 미디어가 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을 주신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TV조선의 모토가 있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추구한다 이런 모토가 있는데 그 모토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진실은 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